보통 미제 사건에서 단서가 없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단서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쓸만한 단서가 없다는 거죠. 옛날 사건으로 보면은 혈액으로 혈액형밖에 알아낼 수 없을 때 DNA 분석 기술 없으니까 그러면 범인 입증을 못하는 것처럼 뭘 찾긴 찾았어. 근데 활용할 방법을 모를 수가 있잖아. 아니면 오염된 DNA거나 제대로 수집했지만 식별 안 될 정도의 발자국이나 뭐 쪽지문 이런 것들은 보통 있어요, 사건마다. 근데 이번에 알아볼 사건에서는 그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단서가 존나 0이야, 이렇게. 사람 셋이 사라졌는데 아무 흔적이 없다고요. 현장이 훼손된 것도 있고 경찰 초기 대응이 늦고 실수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목격자 나타나도 진술의 정확도가 떨어지겠지. 초기 수사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단추 하나 잘못 깼어. 모르고 계속 채우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 남고 그때서야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거꾸로 단추를 하나씩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증거, 용의자, 기억 다 사라지는 거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미제 사건과도 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중에 진짜 개 한숨 나오는 구간이 한번 있을 거예요. 한숨 나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봐봐. 여기가 미국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라는 지역입니다. 1992년 6월 6일 저녁 고등학교 이름이 키카푸야. 이 학교 졸업식과 졸업 파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랑은 졸업식이 많이 다르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졸업식이 명분이고 그 뒤에 이 파티가 메인 같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아침부터 빡세게 꾸며 미용실 가고 세탁소 가서 정장 다려오고 그래가지고 강당에 모이는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와. 꽃다발에 뭐 카메라 들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오후 4시부터 2시간 만에 졸업식이 끝났어요. 이제 날도 약간 어두워져요. 가족들 돌아갔어. 그러면 시작이야. 졸업식 한 그 강당에서 노래 막 나오고 음식들 들어옵니다. 이때부터는 유사 클럽 돼가지고 춤추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졸업했지만 그래도 장소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럴 때 프롬 파티라는 걸 해요. 알코올이 없어. 그렇다고 씨부레 애들이 뭐 진짜 아무 술 없이 놀겠어? 이게 흥이 나? 여러분 같으면 흥이 나? 안 난단 말이야. 애들이 다 이미 몰래 준비해놨다고. 이렇게 한 파티가 새벽 2시에 끝납니다. 8시간을 흔들어 제낀 거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때 마지막이니까 뭐 알아서 사고 안 치고 잘 들어가겠지 싶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눈 감아주는 날이죠. 이제 사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날 파티에 있던 스테이시 맥콜이라고 합니다. 졸업식에 왔던 엄마가 집에 가면서 딸이 너무 걱정된 거야. 야, 너 아직 어린데 아무리 졸업 파티라도 술 먹을 거 아니니? 엄마도 다 해봤어. 너 그러다가 음주운전이라도 하면은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 집에 올 때. 괜히 너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고 늦어도 괜찮으니까 전화 줘라.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 스테이시는 거절합니다. 제 친구 중에 브렌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들이랑 걔네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겠다는 거지. 사실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것도 엄마가 한마디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졸업식이잖아. 어차피 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게 안전하겠다 싶었어요. 스테이시가 말한 그 브렌이라는 친구는 집이 가까워. 그리고 서로 집안끼리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고 처음 가는 데도 아니라서 딸 믿고 보내준 겁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오거든요. 스테이시 가족이 아침 다 먹고 치우는데 애가 아직도 안 왔네. 아무리 친구라도 이거 남의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실례니까 브렌의 집에 전화해요. 엄마가 딸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데 예상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전화를 받은 애가 그 브렌이야. 스테이시 어제 우리 집 안 왔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파티 끝나고 새벽 2시에 수지라는 친구의 집을 갔다는 거지. 여기서 엄마가 한번 놀래요.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전화해서 엄마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지만 재밌게 놀고 멀쩡하면 돼? 걱정하는 엄마 생각을 해야지.
수지라는 친구는 엄마가 잘 몰라요. 그래서 불행한테 야, 걔네 집 번호 뭐냐? 연락처 받아가지고 그 집에 전화해봤어. 수지네. 근데 이 집은 아무도 안 받네. 집을 찾아갑니다. 도착하고 입구에서 엄마가 놀라. 집에 사람이 있어. 일단 문 앞에서 마주치는데 얘가 수지의 남친인 19살 마이크라는 애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물어보니까 마이크가 오늘 아침 8시에 수지랑 수영장 가기로 했대요.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더니 현관문 열려있고 안에 사람은 없고 입구 바닥에는 막 유리 떨어져 있길래 지가 지금 청소하는 중이래. 집에 아무도 없대. 엄마가 더 놀라죠. 안에 들어가 봤어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수지는 엄마인 쉐릴이랑 둘이 살거든요. 얘 엄마도 집에 없고 개 한 마리만 그냥 신나가지고 또 사람 봤으니까 꼬랑지 흔들고 있어. 마이크랑 스테이시 엄마는 혹시 근처 식당에서 전날 애들이 술 먹었잖아. 해장국이라도 하나? 뭐 이래가지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마이크는 계속 빗자루질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혼잣말을 해요. 아, 수지가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럴 애가 아닌데 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스테이시 엄마도 마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테이시 엄마도 우리 딸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마이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 벌어진 거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집안을 더 둘러봤어. 둘러볼수록 이상한 게 자꾸 눈에 띕니다. 들어올 때 봤는데 집 앞에 차 3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우리 딸 거야, 스테이시. 나머지 2대는 누구 거냐? 마이크한테 물어보니까 2대는 수지랑 수지 엄마 거래. 수지 엄마 침대도 사용 흔적이 있습니다. 첫날 여기서 잤다는 거겠지. 근데 집에 이 3명의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가방이 한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쉐릴 가방인가 봐. 친구 엄마. 라이터랑 담배 나오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담배를 좋아한대. 그런 건 뭐 다 알겠는데 옆에 스테이시가 전날 입고 나간 옷이 같이 개어져 있었다는 거지. 자기 전에 수지한테 잠옷을 빌려 입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집 사는 집주인 쉐릴이랑 그 아줌마 딸 수지랑 우리 딸 스테이시는 가방, 지갑, 돈 다 놔두고 잠옷 차림인 상태로 집 밖을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일이다. 경찰에 전화합니다. 경찰 오는 거 기다리면서 수지나 스테이시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도 다 전화 돌려봤어요. 바로 동네에 얘네 사라졌다 소문 퍼지고 친구들이 경찰보다 빨리 이 집에 모였어. 여기서 이제 사건도 사건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집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대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이 집이 그 현장이잖아. 근데 이미 누구 건지도 모르는 발자국들이 바닥에 존나 찍혔고 주방 위는 이 사람들이 커피 마시느라 뭐 사용하고 설거지하고 그래 놨다고. 쉐릴의 재떨이까지 비웠어요. 한숨 나왔어 안 나왔어? 구독해줘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선의로 한 일입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선 큰일이죠. 이거 지금 이윤희 실종 사건 생각나는 그 느낌이잖아. 그래도 일단 사람들 돌려보내고 집을 둘러봤죠. 청소 때문인진 몰라도 몸싸움의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귀중품, 현금 다 남아있잖아. 그리고 청소할 수 없는 정황을 발견해요. 전화기 음성 메시지 돌려봤더니 한 통이 와 있어 뭐가. 남잔데 이 새끼가 신원을 안 밝혀서 누군진 몰라요. 그럼 왜 전화했냐? 막 신음소리를 존나 내. 그냥 색드립 치는 장난 전화야. 경찰이 이걸 지웁니다. 구독해주세요. 병신 새끼들, 청소한 사람들 뭐 욕할 거 하나 없죠? 마침 수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하나라도 다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고. 어? 다 없앴어? 그러더니 딱히 특이한 점은 못 찾겠대요. 아마 셋이서 외출한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면서 돌아갔어, 경찰이. 모르는 거죠. 그래요. 친구들 사라졌다는 소문에 찾아와서 청소한 게 범행 현장을 훼손한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경찰이 지운 그 색드립, 그 메시지도
범인이 남긴 증거였는지는 모르는 거죠. 확인이 안 되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33년째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론이지만 이 문제들이 사건에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현장은 망했어. 사라진 3명을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은 일단 집이 실종 사건의 현장 같단 말이에요. 이 집 주인인 47 쉐릴 레빈스 가운데, 그리고 19살 딸 수지 왼쪽에, 둘이 사는 집인데 쉐릴은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고요. 수지는 전날 키카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고, 실종 전날 여기서 잔 걸로 보이는 스테이시는 수지랑 동창 친구입니다. 졸업식 파티 끝나고 원래 가려던 친구 집이, 얘네 집도 졸업생이 나왔으니까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잘 방이 없었대. 그래서 급하게 수지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수지 엄마인 쉐릴은 오래 혼자 딸을 키워서 생활력이나 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래. 나이에 비해 좀 동안이고 이쁘고 딸과 사이 좋았고, 굳이 하나 말하자면 담배를 개 좋아합니다. 항상 손에 담배가 들려 있어요. 쉐리를 보는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담배 피는 쉐리를 본다고 할 정도가 된대요. 어디를 가든 지갑은 깜빡할 수 있는데 담배 라이터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쉐릴의 가방에 담배가 있는 걸 보고 다들 멀리 간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 그럼 사건 전날은 뭐 했을까요? 쉐릴은 딸인 수지의 졸업식에 갔다가 오후 늦게 미용실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그때 수지랑 스테이시는 학교에서 파티했고, 친구들 말도 비슷한 게, 원래 브렌이라는 애 집에 가려다가 방이 없다니까 수지가 먼저 그럼 우리 집 갈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침에나 남친이랑 수영장 가기로 했으니까 일찍 일어나자고 했다는 거지. 스테이시도 그러자고 했고, 그래서 수지 집에 갔어요. 여기까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마지막인데 그 뒤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6월 7일 오전 8시 30분 수지 남친이 찾아왔어. 차는 다 있는데 사람 없고 현관문 열려있고 현관 앞에 달린 전등이 깨져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깨진 유리마저도 남친 새끼가 치워. 아니, 전등이 괜히 왜 깨지겠어요. 이건 무조건 실종과 관련된 증거일 텐데 이것조차도 사라졌어. 경찰이 단순히 장난 전화라고 지운 색드립 음성 메시지도, 다시 말하자면 이거 장난이라 쳐도 굳이 뭐하러 지웁니까? 여기 관련된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범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쉐릴이랑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은 말인데, 쉐릴이 자기한테 그랬대. 자꾸 집에 장난 전화가 온다는 거야. 적어도 괴롭히는 사람은 있었다는 거잖아. 증언을 들은 경찰이 아차 싶었어요. 근데 되돌릴 수 없지 뭐.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포렌식이든 뭐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있겠지만 1992년엔 그런 거 없지. 그나마 남아있는 단서랑 주변 사람들 말만 가지고 최대한 정황을 알아내야 돼요, 이제. 일단 사라진 이유는 뭐냐는 거야. 자발적인 실종 같지는 않잖아요. 쉐릴이랑 딸인 수지가 모녀 동반으로 어디 도망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무슨 사정에 의해. 그렇다면 스테이시는 왜 데려가, 남의 집 딸을. 말이 안 되지. 지갑이 그대로 있는 걸 봐서는 이게 강도 사건 같지도 않고. 쉐릴 지갑에 현금 900달러 있었거든요. 이게 집 월세 내려고 준비해둔 현금이라는데 눈에 잘 띄는 데 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강도였다면 지나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야. 화장대에도 귀금속 있었고, 친구들이 청소했어도 사실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미세한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잖아. 뭐 예를 들면 창문 틀이나 현관 열쇠 구멍의 흠집이라든가 이런 흔적도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강도가 아니면은 인신매매 같은 걸로 이어지는 뭐 납치 같은 건 아닐까, 성범죄나. 일단 쉐릴이랑 수지가 엄마 딸이 둘 다 이뻐요. 스테이시도 어리고 이쁘지. 그래서 이쪽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장난전화 그 새끼가 실제로 쉐릴이랑 아는 사람인 거야. 아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쉽게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 셋이라도 성인 남자 하나는 좀 막아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칼을 들었거나 뭐 총을 들었거나 여러 명을 끌고 왔거나 그러면은 부딪히지 않고 제압할 수도 있을 거야, 범인 입장에서. 3명이나 사라졌는데도 집에 몸싸움 흔적이 없다는 거는 좀 이런 이유 같고요. 만약에 쉐릴이나 딸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면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면 비슷하게 쉐릴과 딸에게 원한을 가진 새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범인 입장에서 스테이시는 그러면 예정에 없던 사람인 거야. 날짜 정해서 쳐들어왔더니 모르는 애가 있네? 하지만 이미 일 벌어졌잖아. 난 쳐들어왔잖아. 목격자를 남길 수 없으니 같이 없앨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 정도거든요. 뭐가 제일 그럴듯해 보여요? 강도 인신매매 원한 살해,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야. 정답은 알 수 없죠. 알았겠으면 미제겠어. 그래도 용의자들이 있긴 했습니다. 쉐릴의 옆집이 새벽에 이 처음 보는 초록색 밴과 서성거리는 남자를 봤대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대. 그러면서도 봤다는 남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목격자가 사건 시기에 바로 제보한 게 아니야. 경찰이 한참 수사하다 목격자를 찾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경찰이 처음에 왔다가 금방 돌아올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잖아. 그 며칠 사이에 목격자 기억이 흐려진 거지. 그러면은 이 정체불명의 남자 외에는 또 누가 있을까? 수지의 전남친, 현관 빗자루질 하던 얘 말고 전남친이 있어요. 더스틴 레클라라는 사람인데 사건이 있던 날 같은 동네에 있었고 이 사람이 절도랑 폭력 전과자입니다. 가서 야, 너 뭐 했어 그날? 물어봤더니 내가 수지랑 몇 번 만난 건 맞는데 이 사건과 자기는 관련이 없대. 그렇다는데 또 주변 말 들어보면은 얘네가 헤어질 때 저스틴이 좀 매달렸나 봐. 근데 수지가 매몰차게 찾고 얼마 안 돼서 새 남친 만났는데 그게 현관 쓸어주는 마이크가 되는 거죠. 더스틴이 절도로 잡힐 때 수지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더스틴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야. 수지가 자기를 어장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환승도 한 것 같고, 절도가 문제지만 자기는 여친이라 믿는 사람인데 자기를 신고도 했으니까 열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경찰은 더스틴이 보복하려고 수지 집에 장난전화 걸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밤 친구들 데리고 침입한 건 아닐까 의심했는데 이게 맞다는 증거가 또 없어요. 그냥 가설이야. 그래서 다음 용의자, 돈 스트리터라고 합니다. 저기 남자. 수지의 성이 스트리터잖아. 이혼한 친아빠예요.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도 아무 의심 없이 문 열어줄 만한 사람이 되죠. 근데 이럴 만한 동기가 일단 없고요. 결정적으로 이날 새벽에 돈 스트리터는 재혼한 아내랑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쉐릴, 수지랑 알고 지내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용의자가 없어요. 애초에 경찰의 전제가 틀렸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잘못된 범위를 설정해놨으니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찾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동종 전과자들 한번 봤습니다. 얘가 나왔어. 전직 군인 로버트 크레이그 콕스. 1997년에 텍사스에서 납치 강도 사건 벌이고 플로리다에서 살인하다가 체포됐어요. 근데 얘가 1992년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스프링필드에 있었다는 거지. 이 새끼가 실제로 체포되고 희한한 말도 했습니다. 97년에 체포됐잖아. 그러니까 취재해 온 기자들에게 5년 전 스프링필드의 여자 3명은 다 살해됐고 시신은 절대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이 X발 뭔 소리야? 네가 그럼 범인이라는 거냐? 아는 게 있어 좀 말해줘라. 그랬더니 저는 어디에 매장됐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말 안 할 거임. 이지랄하더라고. 이 새끼 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어떻게든 이야기 들어보려고 햄버거 사다 주고 피자 먹이고 야 얘기해봐 임마 담배 줘? 회유 협박 다 해봤는데 갑자기 묵비권으로 입 닥쳐. 검찰은 살인죄 줄이려고 이 새끼가 지금 이거 플리바겐 시도하기 위해 거짓말로 어그로 끄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관련 없는 새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뭐가 아쉬운가 봐. 나중에 우리 엄마 죽으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할게요. 아직까지 조용해요. 엄마가 튼튼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새끼 이름을 검색하면은 연관으로 뜨는 게 로버트 크레이그 콕스 엄마 아직 살아있음? 이게 뜹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용의자가 없다면 범인이 아예 모르는 관계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또 아무 몸싸움 없이 3명을 납치할 수 있냐고.
여기에 여러 말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 막연한 것들이고 근거가 부실하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하나만 말하자면 범인이 경찰이나 이 집에 와도 되는 사람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스회사 직원같이 입고 해 뜰만한 새벽쯤에 와서 가스 누출됐어요. 대피하세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시키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면 잠옷바람에 나왔잖아. 그래서 목격자가 봤다는 초록색 밴에 잠깐 타 있어라. 점검하는 동안. 그래서 믿고 탔는데 차가 출발해버리는 거지. 이러면 아무 흔적을 집안에 안 남기고 깔끔하게 납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범인은 장기매매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위장해서 밖으로 나오도록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수법은 범인 입장에서 누가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납치해야겠다면 원하는 게 뭐겠어 이 새끼가. 돈도 사라진 게 아니니까 사람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장기 매매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증거는 없죠. 현장 상황에 맞춰 봤을 때 일어날 만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사건 알려지면서 제보가 한 5천 건 들어왔는데 다 신빙성 없고 증거랑 용의자도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감도 못 잡아. 이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 새 여성 실종 사건은 30년 넘도록 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202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 살아있을 경우 어떤 얼굴일지 예상해 본 거야. 30년 정도 나이 든 상태를 가정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가족 아니면은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도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사건 5년 만인 1997년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어요. 실종 5년 지나면은 사망 선고 가능하거든. 가족이 동의할 때. 그 뒤로도 시신 안 나왔고 누가 봤다는 말도 없고 공소시효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해결될 가능성도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 사건이죠.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자면은 사건이 일어난 1992년에 피해자 집과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래요. 병원 짓는 공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괜히 어떤 사람이 호기심 들어가지고 이 주변을 지가 가지고 있는 지하 탐지 레이더로 한번 훑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병원 건물 지하에 무덤처럼 보이는 3개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레이더가 뭐 색깔이나 정확한 형태를 구현해 주진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피해자 3명을 묻은 자리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자기가 건물 철거 비용을 책임질 테니 지하를 한번 조사해보자고 경찰에 요청했어. 근데 경찰은 건물 붕괴 위험과 비용 문제 때문에 거절합니다. 여기서 경찰을 욕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해도 땅을 파는 거는 경찰이잖아. 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자기는 제보자일 뿐이고 기자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어 신문에 내는 거는 경찰들일 텐데 제보 하나 때문에 뭐 민간인이랑 경찰이 계약서를 쓸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했다가 아니면은 이 병원에서 소송 들어오는 거 뭘로 감당해? 확실하면 경찰도 하겠지. 근데 이 말 하나로 땅을 파내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는 게 경찰의 생각 같고요. 그래도 궁금은 해. 병원 지하에 그 3개의 뭔가가 뭐냐는 거지. 진짜 피해자들이 묻혀 있을 수도 있겠죠. 확률을 0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미 법적으로 사망 선고한 뒤고 모든 절차를 다 준수해 가면서 땅을 이제 와서 다시 파낼 수 있는지 그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들일 수는 현실적으로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지하에 뭐가 묻혀 있냐 확인 안 됐고요. 사건도 계속 아무 증거 없이 33년째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